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의식주라고 의를 앞세웠죠. 체면 문화의 영향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알고 보면 우리 몸을 만드는 건 식이에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는가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거든요. 먹는 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그 전에 1초면 되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충남 보령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요즘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폐교된 초등학교 앞, 간판도 없는 작은 라면집 앞에 외국인들이 매일 아침 줄을 서고 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 동네에 관광지가 있나? 유명한 한식당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금발의 서양 할아버지부터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온 외국인 엄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 라면집을 운영하는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 이정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69세시고 동네 사람들은 그냥 라면 할머니라고 부르죠. 어머니는 40년 넘게 학교 급식을 하셨는데 그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조그맣게 자기만의 라면집을 차리셨어요. 아들아, 나는 평생 아이들 밥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어머니가 처음 라면집을 열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젓가락을 들고 모여들게 됐을까요? 사실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시골 마을에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니 혹시 무슨 사기는 아닐까, 어머니가 속은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보니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였어요. 라면을 받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지면서 오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된장 항아리를 살피고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 엄마의 손맛이구나.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외국인들이 모두 젓가락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포크나 숟가락을 달라고 하지 않고 서툴게라도 젓가락을 집어서 면을 집어 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왠지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처음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입니다. 당시 학교에 급식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죠. 다른 학교들은 업체에서 나오는 급식을 그대로 받아서 데워주기만 했는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아이들한테 대충 줄 수는 없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해. 어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라면의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봉지라면을 그대로 끓이지 않으셨어요. 직접 담근 된장을 풀고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들깨가루와 말린 표고버섯까지 넣어서 끓이셨거든요. 어머니의 된장 항아리를 처음 본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뒤편 작은 창고에 커다란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된장은 3년 묵은 거야. 라면 국물에 이것만 조금 풀어도 깊은 맛이 나지.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계셨는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리고 하나하나 계란도 풀어주고 파도 썰어서 올려주시는 그 마음을 아이들은 그저 오늘 라면이다 하면서 좋아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40년 요리 경험이 모두 들어있었던 거죠. 졸업생들이 가끔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 그때 그 라면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였습니다. 어떤 애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고향 생각날 때마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똑같은 맛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빙긋 웃으시면서 그건 엄마 마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라고 하셨어요. 폐교가 결정됐을 때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계셨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급식 날 아이들이 할머니, 라면 또 언제 먹어요? 하고 묻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계속 해야겠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폐교된 학교 앞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라면집을 차리신 거예요. 된장 항아리도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오래된 국자와 젓가락통도 모두 가져오셨습니다. 그날도 라면집 앞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서양 노신사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흰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딱 봐도 품격 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그분이 바로 에드워드 콜필드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셰프인데 놀랍게도 영국 왕실 주방에서 30년간 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왜 이 작은 시골 마을까지 오신 걸까요? 에드워드는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미식 축제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 라면을 한 입 먹여주더군요. 그리고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어머니는 에드워드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진심만큼은 느끼셨나 봅니다. 앉으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에드워드가 젓가락을 처음 쥐었을 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정교한 요리를 해오신 분이 젓가락 앞에서는 초보자가 되신 거죠. 서툴게 면을 집으려고 하다가 몇 번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면 한 가닥을 집어 올렸을 때 에드워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 면을 입에 넣은 순간 에드워드는 눈을 감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5초, 10초. 주변이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exactly like the worms of the onion soup my father made for me when I was sick as a child. 이것은 제가 어려서 아팠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양파 수프의 따뜻함과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시지만 에드워드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셨나 봅니다. 그날 에드워드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어머니께 말없이 깊게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음식에는 정말 국경이 없구나. 며칠 후 라면집에 또 다른 외국인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엠마 9살이었는데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작았어요. 엄마인 멜리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설명했습니다. 우리 딸이 소아암을 앓고 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미각을 거의 잃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컵라면만은 조금씩 먹거든요. 엠마는 병원에서 우연히 한국 컵라면을 먹어봤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제대로 맛을 느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진짜 한국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눈시울이 빨개지셨습니다. 어머, 이 어린애가.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된장을 조금 더 넣고 계란도 더 부드럽게 풀어서 넣어주시고요. 엠마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멜리사가 도와주려고 하자 엠마는 No mom, I want to do it myself라고 말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엠마는 젓가락으로 면을 한 가닥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은 뒤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엠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맘, it's warm, and it tastes like happiness. 멜리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이가 음식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엠마는 그날 놀랍게도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면을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모금까지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 엠마는 어머니께 생크 유 그랜드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엠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엠마, 많이 먹어서 빨리 나아야 해.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나 봅니다. 그날 줄에 선 또 한 명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방송 프로듀서 나가노 미호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큐멘터리 취재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호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국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아셨습니다. 이 사람, 자꾸 주방 쪽을 힐끔힐끔 보네. 그리고 표정이 뭔가 어색해. 어머니의 직감은 역시 맞았습니다. 미호는 라면을 받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음식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미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은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미소시루의 따뜻함과 똑같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호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음식에는 나라가 따로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의 말씀이 통역되자 미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음식으로 경쟁하려고 했던 제가. 미호는 그날 다큐멘터리 대신 어머니의 손이 된장을 젓는 모습, 정성스럽게 젓가락을 닦는 모습을 조용히 촬영해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일본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경쟁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배울 수 있도록. 미호는 그날 이후로 며칠 더 머물면서 어머니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절대 비판이 아닌 감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드워드, 엠마, 미호 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날에 다시 라면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영국 셰프, 미국 소녀, 일본 프로듀서. 평소라면 절대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잡으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에드워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젓가락 정말 어렵네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맛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엠마는 깔깔 웃으면서 저도 처음엔 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미호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젓가락은 우리 아시아 문화의 상징이지만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함께 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젓가락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개가 함께 움직여야 제 역할을 하죠.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에드워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이 작은 젓가락이 우리 세 사람을 이 자리로 이끌었군요. 엠마는 자기 젓가락을 높이 들면서 우리 젓가락 친구들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함께 라면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젓가락 하나로 마음이 통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음식이 정말 사람을 이어주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라면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영국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가 만든 된장 퓨전 라면을 왕실 만찬 메뉴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언론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영국 왕실에서 할머니 라면을 인정했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의 질문에 어머니는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만든 건데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서 고마울 뿐이에요. 일본에서는 미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젓가락 한 쌍의 여행이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처음 기획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한국 음식을 비판하는 대신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미호가 어머니께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식 젓가락 잡기가 일본과 조금 다르네요. 하지만 음식을 집는 마음은 똑같아요. 엠마는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젓가락과 한국 문화 발표를 했다고 해요. 엠마의 발표 마지막 문장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My first chopstick experience was my first taste of the world. It taught me that food is love, and love has no language. 저의 첫 젓가락질 경험은 세계 최초의 맛이었습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언어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머니께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서 작은 라면집이 만든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들을 소중히 보관하시면서 내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일어나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된장 항아리를 살피는 것이에요. 된장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항아리들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육수를 우리고 야채를 썰고 젓가락통을 하나하나 닦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라면 장사가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일이었구나. 오늘도 라면집 앞에는 줄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요. 할머니, 그 유명한 라면집이 여기죠? 하면서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하시죠. 새로 온 손님들에게 어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국물부터 마셔보세요. 국물에 진짜 맛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젓가락 사용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직접 손을 잡아주시면서 알려주세요. 젓가락은 성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집어야 해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에드워드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영국 요리사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그 라면집이 여기입니다. 에드워드는 제자들에게 젓가락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엠마도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랜드마, 이물 베터 나우. 엠마는 이제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호는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어요. 이번 주제는 젓가락으로 이어진 세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은 라면집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라면집은 이제 할머니의 젓가락 교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젓가락 사용법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곳이 된 거죠. 에드워드는 런던에서 코리안 소울 푸드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만든 라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레스토랑에서 모든 손님들이 젓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젓가락을 사용해야만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그 레스토랑은 예약이 6개월치가 밀렸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엠마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채널 이름은 EMMAS 차프스틱 전이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어보는 도전을 하고 있죠. 구독자가 벌써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저는 젓가락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젓가락이 제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엠마가 자신의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그 영상을 본 전 세계 소아암 환자들이 엠마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미호는 일본에서 젓가락 문화대사라는 공식 직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매년 일본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라면집입니다.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예요. 미호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돌아간다고 해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엠마, 미호가 모두 같은 날에 라면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서로 약속을 하고 온 것이었죠. 1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잖아요. 에드워드가 말하니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 그들은 서로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편해 보였어요. 세 사람은 각자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에드워드는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은젓가락을 가져왔어요. 이 젓가락으로 할머니의 라면을 먹고 싶었어요. 엠마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건데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생크 유 그랜드마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완치된 후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미호는 일본 전통 칠기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젓가락이에요. 어머니는 그 젓가락들을 보시고 감동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젓가락으로 내 라면을 먹어주다니. 그리고 어머니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니가 꺼내신 건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젓가락 3쌍이 들어있었어요. 각각의 젓가락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젓가락은 40년 된 은행나무로 만든 거야. 이 나무는 학교에서 자라던 나무인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베어진 거였어. 어머니의 설명에 세 사람 모두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이 젓가락으로 평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세 사람은 동시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드워드도 엠마도 미호도 모두 한국말로 대답한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각자 자신의 언어로 썼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라면집에서 젓가락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젓가락보다 더 큰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젓가락 하나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다면 그 나라의 방식으로 먹어보세요. 포크 대신 젓가락을, 숟가락 대신 손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와 마음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젓가락 하나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고 문화의 힘입니다. 이 편지는 각자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시태그 CHOPSTICKSCHALLENG라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자신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는 영상, 인도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커리를 먹는 영상, 멕시코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타코를 먹는 영상,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젓가락으로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지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의 라면집이 1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말 놀라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원 사무총장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의 라면집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후보지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무총장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그냥 라면만 끓였을 뿐인데. 어머니는 여전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라면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라면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라면집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에드워드, 엠마, 미호는 물론이고 그들을 통해 알게 된 전 세계 사람들도 화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건배. 모두가 라면 국물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젓가락을 높이 들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아이들 밥을 해주면서 꿈꿔왔던 일이 이런 거였나 보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파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젓가락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일을 이어받아야겠다고. 단순히 라면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사명을 이어받아야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의 라면집 앞에는 줄이 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젓가락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진짜 한국의 맛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는 거죠. 어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된장 항아리를 살피고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젓가락은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음식이 더 맛있어져요. 에드워드는 지금도 런던에서 매일 젓가락을 사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말하죠. 이 젓가락에는 한국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엠마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제 다른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젓가락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호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본 학생들과 함께 어머니의 라면집을 찾아와서 젓가락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세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큰 문화의 물결이 된 거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젓가락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둘이 함께 움직여야 제 역할을 하지. 사람도 그래. 나라도 그래. 그 말씀처럼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젓가락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오늘도 폐교된 초등학교 앞 작은 라면집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 젓가락을 잡는 어린아이의 설렘,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감동, 그리고 음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야.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야. 그리고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필요 없다는 걸 잊지 마. 폐교 앞 작은 라면집에서 젓가락을 든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젓가락을 들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젓가락을 통해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작은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요즘 폭염에 고생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을 들려드리는 송재인이었습니다.